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이 리더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직접 자기가 다 처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 또 하나는 부하들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은 대부분 많은 리더들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경우가 그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리더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업무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 리더는 그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교육학자 입장에서 또 어떤 견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잠재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학의 또 리더십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교육학이나 리더십 공부하는 데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더욱더 리더십을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사람 속에 숨겨진 재능을 발휘해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 잠재 능력 개발이라는 거 아마 그 리더 본연의 역할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좀 관가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잠재 능력 개발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한 리더십 강좌에 한 몫을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이 교육학자가 이제 이 리더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점에 좀 강조를 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는 말일까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언제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첫째 조직의 목표죠. 그죠? 조직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리더, 조직의 장이 있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디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 조직의 장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그 조직의 구성원을 어떻게 가동시키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의 장은 리더죠. 리더가 부하들을, 자기의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 이럴 때 이제 그 조직의 장은 학교 교실일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네 학생들을 데리고 학업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직의 목표, 그죠? 조직 목표, 학교 선생님이 리더, 그 다음에 학급 구성원이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가 있죠. 군대에서 중대장이, 소대장이 그 부하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부대에게 맡겨진 목표가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있으면 회사 구성원이 있고 그 회사의 장인 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달성해야 될 목표, 그게 조직의 목표다.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세 요소가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 리더십의 얘기는 그 리더가 부하들을 어떻게 다루었을 때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머릿속에 그 리더십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통솔력 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통솔력이라는 게 뭐예요? 부하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군대 같은 데서는 리더십 하면 그걸 지휘 통솔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군대처럼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이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하 직원하고 리더 간의 계급 관계가 분명해요. 이럴 때 이제 군대는 특수 조직이니까 조직 목표는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국가가 준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서는 그 리더한테 요구되는 것이 지휘 통솔이 주로 요구돼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회사를 놓고 보세요. 일반 회사를 놓고 보면 회사에 이득을 남겨야 되죠. 그건 확실해요. 목표는 확실한데. 근데 그 이득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는 리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이 물건이 좋으니까 이 물건 만들자 해서 일사불란하게 만들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할까요? 그죠? 조직의 목표가 리더가 결정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는 누가 결정하느냐고 하니 그 고객들이 결정해요. 고객의 기호에 맞고 고객이 사줄 물건을 만들어야 회사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이나 회사 조직이나 학교 조직이나 그 조직에 따라서 그 리더의 역할이 아주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조직들은 옛날 그 왕권 시절의 그 조직하고 달리 이제는 많은 조직들이 그 목표 개념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우선 많은 회사 조직들은 그 리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좋아하는 물건 만들어야 돼요?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을 리더가 가장 잘하느냐? 천만에 가장 잘 알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잘 팔릴까 했을 때 리더가 있다가 나이 50이나 60 된 분이 나는 이런 차가 좋던데 해가지고 자 우리 회사는 다 이 차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회사 쫄딱 망할 거예요. 그죠? 어떤 차를 만들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그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질문을 해서 자 2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있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간에 우리 조직의 목표점이 확실하게 생겨야 된다. 이게 옛날의 조직하고 요즘의 조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의 많은 조직들은 이제는 조직 목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목표 설정이라는 게 투표해서 결정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그 자동차에는 엔지니어적인 요소도 있고 디자인 요소도 있고 색깔과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조직 구성원 다 성격이 달라요. 그중에는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에 소질이 있는 그 부하들이 예컨대 2,000명이 있다면 2,000명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가지고 있는 소질 적성 능력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 회사가 활성화되려면 그 2,000명의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장의 강점을 살려서 회사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면 좋다 하는데 2,000명의 능력이 총집합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과 능력을 풀리 아주 100% 가동해야 조직이 산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리더십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이 그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하는 리더가 결국 조직을 살린다 하는 거다. 자, 그 시각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여러분들 보시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앞에 수십 명의, 뭐 길게는 수백 명의 그 각각의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훌륭한 리더, 그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각자 악기 하나하나가 최선의 자기 성능의 목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해줘야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겠죠. 그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악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고유한 악기의 소리, 고유한 자기만의 능력을 발휘해야
다른 데 있는 오케스트라하고 다르고 우리 오케스트라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의 그런 소리의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오케스트라 주인은 뭐예요?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는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소질 적성 능력을 100% 가동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하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리더십은 바로 훌륭한 오케스트라 주의자에 비추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리더가 돼서 야 내가 잠재 능력을 길러야지 라고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그 종업원들의 잠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나요? 말 한마디가, 이 리더의 말 한마디가 너는 뭐 그렇게 옷을 그렇게 튀게 입고 다니셔? 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 이튿날부터 다른 사람 입고 다니는 회색 옷만 입고 나올 거예요. 그죠? 리더가 어떤 말을 하고 종업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게 얘기하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안 입고 사장님이 좋아하는 옷만 입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어때요? 그 회사는 각자 개성 있는 옷차림의 그런 그 모습의 회사가 아니겠죠. 똑같아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소질 적성 능력도 그 리더가 그래 말해봐. 무슨 생각이 있어? 우리 회사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이 쭈삣쭈삣 말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또 고참들이 뭐래? 야, 인마 지금 무슨 자리인데 얘기를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그래, 그 신입사원이지? 엊그제 들어온 사람인가 봐? 날씨 익질 않아? 그래, 뭐, 무슨 얘기 해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얘기를 하면, 그래, 얘기 좋은데, 잘했어. 그렇게 생각해? 자, 우리, 우리 신입사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쳐줘. 그럼 옆에 있는 또 신입사원도 어때? 나도 뭔가 좀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그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면 사장님이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런 식이 이제 굳어지면 그 조직에서는 어때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지체 없이 얘기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어디서는 막 신입사원이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지금 고참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한마디 얘기, 역시 신입사원이라고 우리 회사 사정을 몰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나 본데 좀 더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신입사원 그 다음에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꽉 다물고 있겠지. 얘기 안 하지. 자, 내가 말하는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잠재 능력을 개발해주는 리더십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잠재 능력 개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한 회사나 한 조직이 잘 되려면은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적성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하는 것에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가 진정으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잠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리더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60억의 인구 중에서 얼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리더는 뭐를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종업원이 지금 100명이 있다. 우리 종업원이 지금 10명이 있다. 10명 하나하나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소질 적성 능력이 다 다를 것이다. 그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이 이 내 종업원 수만큼 이 사람들이 바라다보는 시각이 다를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조직 목표를 바라다보고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회사, 리더십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회사를 가보면 스스로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믿는 리더가 많아요. 우리 회사 종업원 10명 있는데 별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아이디어 내서 아이디어를 세주하고 우리 종업원을 그냥 말처럼 몰고 가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리더십이 어떠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종업원들 꼼짝 못하고 밤새 가지고 내가 하려는 거 한단 말이야. 리더십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건 이 잠재 능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리더십의 대가가 아니라 지금 리더십을 죽이고 있는 대사다 말이야 지금.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따라오라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디로 가면 이기겠고 어디로 가면 우리가 최고가 되겠는가 우리 종업원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봐. 이렇게 하는 조직이 최근에 와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조직이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작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더가 되려면 이제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그걸 발휘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잠재 능력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잠재 능력이 뭔지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물건이 있고 뭐가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화학 시간에 앞에 주기 1표에 다 봤을 텐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인지 분해해서 원소 상태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0가지 원소로 분해가 돼요. 이 지구가 무척 넓고 뭐가 한 것 같지만 어떤 물건인지 분해해보면 110몇 가지의 원소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원소를 우린 알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은 뭐가 뭔지 아직도 몰라.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내가 무슨 소질 적성 능력이 있냐면 나는 IQ는 좀 높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지. IQ를 잠재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결론에 의하면 IQ는 잠재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숫자가 IQ 110이다, IQ 90이다, IQ 120이다, 130이다. 어떻게 숫자가 잠재 능력이 될 수 있어요? IQ가 잠재 능력이 아니다. 요즘에 이제 인간의 잠재 능력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중지능이라는 거예요. 다중지능이라는 건 뭐냐? 인간 속에는 8종류의 IQ가 들어있다. 8종류의 IQ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IQ는 무엇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을 잘한다, 추리를 잘한다, 계산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지각을 잘한다 이런 거죠. 무엇을 추리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계산하는지 무엇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IQ의 치명적인 결점은 뭐냐? 기억력을 잰다고 그러는데 IQ는 기억력을 재면 그 IQ에서 잰 기억력이 높으면 뭐든지 다 잘 기억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나는 이게 기억한 게 이렇게 눈으로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컨대 눈으로 보인 그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숫자를 잘 기억한 사람이 있고 언어를 잘 기억한 사람이 있고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이 지리, 그 거리 이런 걸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력도 일반적인 기억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기억하느냐. 운동선수들이 이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 운동선수들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억하거나 그 동작을 기억하거나 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기억력이 앞선다는 그런 증거가 많이 있어요. 즉, 신체 운동과 관련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억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해서 이 다중지능은 인간 속에는 그런 8개 종류의 IQ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타이거 우즈는 이 골프를 치면서 우리가 보기엔 한 10m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여기서 쳐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다. 보통 사람 못하는 일이고 뭐 다른 10년 20년 골프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을 타이거 우즈는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우즈를 보고 우리가 골프의 황제,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그 공을 넣잖아요. 넣을 때 이 공을 넣는 것이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 힘과 눈과 모든 것이 협응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8종류의 지능이 사람 속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사람 속에 잠재된 능력 이 8종류가 있다. 이 8종류의 능력이 잠재 능력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내에서도 그 눈높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회사나 한 조직의 리더가 된다 하면은 조직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가? 그래서 이렇게 몸놀림 뭐 이런 것이 유연하고 아름답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친화력이 뛰어난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언어 지능이 뛰어나서 똑같은 글을 써도 이 사람은 감칠맛 나게 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아주 주변을 기쁘게 즐겁게 말을 하는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 친화 지능 그죠? 다른 사람은 강아지하고 노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동물만 보면 좋아하고 말이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적성과 소질이다. 그럼 한 리더가 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우리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의 그런 잠재 능력이 있겠다. 그걸 캐주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잠재 능력이 활용되게 하자. 인간 속에 숨겨진 잠재 능력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광맥이 숨겨져 있죠. 누가 캐서, 발견해서 캐면 귀중한 보화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그저 쓸데없는 산이 돼버린다 말이에요. 우리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요, 유능한 사람을 밖에서 계속 데려올 수만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은 어디 가서 돈 많이 주면서 유능한 사람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 데려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우리 조직원들이 일단 들어와 있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광맥을 발견해서 그 광맥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리더십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이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리더십, 이것은 지휘 통솔력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이왕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종업원들 속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광맥, 이것을 잘 발굴하고 이걸 캐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쓰게 만들자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휘 통솔 하려고만 이렇게 덤벼들지 말고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적성 능력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도록 해서 우리 회사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너무 또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재 능력이라는 거, 오늘날 변화된 리더십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장차 앞으로의 리더는 좀 그런 이 잠재 능력에 주목하고 그걸 키워주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또 그런 얘기를 좀 더 보태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 조직에 따라서 리더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 과거에 비해서 그 목표 개념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 자신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숨은 능력을 누군가 옆에서 개발해주고 또 그 개발을 유도해준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조직 차원에서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또 누구나 다 이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방청객 여러분도 강의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있으실 텐데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얼마 전에 어느 중견기업이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요. 석 달 동안 임원들의 업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약 70%가 회의, 검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고 업무 시간의 10%만이 중요한 정책 구상 이런 일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부분의 조직이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환경에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능할지 리더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더가 너무 바쁘면은 종업원들의 어떤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이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리더들이 종전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지휘 통솔하기 위해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아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이 리더십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리더는 종업원들을 믿고 맡기고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멀리서 혹은 또 자기 방에서 종업원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우리 그 친구는 소질이 뭐지? 이게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한번 맡기면 소질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일에 좀 생각하는 이런 리더가 제가 생각하는 잠재 능력을 찾아주는,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리더로서의 나 자신은 또 어떤가, 그리고 나의 리더들은 현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지를 한번 겸허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도 이 교수님께서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주자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 지휘자의 역할인데요. 다양한 악기들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모든 악기를 혼자서 연주할 수 있다고 믿는 지휘자들은 없죠. 1인 오케스트라는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